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깜짝쇼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좋아 보였다. 건강해 보였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특별히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보통 정상 간의 회동이 있고 나서 상대 정상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미국의 CIA로부터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비정상적인 보고를 혹시 받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건강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런데 뭔가 좀 건강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180도 반대로 얘기한 것 아니겠는가. 김정은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시종일관 김정은을 띄워줬으니까 오히려 김정은의 건강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을 1m에서 가까이 지켜본 피터 칼슨, 폭스뉴스의 앵커, 폭스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 폭스뉴스는 잘 알려지다시피 친 트럼프 보수 우파 성향의 방송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TV 방송, 폭스 TV. 일부러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가까이서 마치 자신의 무슨 보좌관인 것처럼 가까이서 1m에서 김정은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피터 칼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피터 칼슨은 자신이 생생하게 판문점 회담을 지켜본 것을 자신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폐기종에 걸린 것처럼 쌕쌕거리고 숨을 거칠게 쉬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라고 봅니다. 폐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폐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화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고 그러면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쌕쌕거리고 호흡이 거칠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여하튼 폐기종인지 아닌지는 뭐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폐에 또는 기관지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김정은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서방 세계에 4개월 만에 맨 얼굴을 보였습니다. 가까이. 그 사이에 북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서방 세계가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것은 이번 판문점 회담입니다. 그런데 얼굴 피부가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얼굴이 약간 좀 까무잡잡해 보였고 그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못 느꼈습니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아니하고 김정은이의 건강에 이상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김정은의 건강이 한반도 급변사태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김정은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120kg, 조금 살을 빼면 100kg 이렇게 됩니다. 이 체중은 김정은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즉시 후계자로 이제 권력을 잡았고 바로 2년 후인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그리고 닷새 만인 12월 17일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도식의 모습을 처음 나타냈는데
그때 김정은이는 대단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이를 처형한 것에 따른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 아마 악몽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추모대회의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그 이듬해인 2014년 상반기 내내 장성택 일당에 대한 처형,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상반기 내내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김정은이가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고 2014년 7월, 8월 2달 동안 김정은이는 여러 차례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위험이 발생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모습을 공개적인 지방시찰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TV가 위원장 동지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현장 시찰을 했다. 이런 멘트를 할 정도로 다리를 쩔뚝거렸습니다. 한 번은 왼쪽 발, 또 한 번은 오른발. 양쪽 발을 다 쩔뚝거렸다는 것은 어떤 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목을 삘 때는 한쪽 발목만 삐지 않습니까? 그 설사 이 과다 체중으로 어떤 발목의 인대에 타격이 왔다고 해도 한쪽 발목에 먼저 오지 양쪽 발목에 이렇게 동시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의학 전문가들이 진단하기에 저거는 통풍일 가능성이 높다. 통풍. 혈액 내에 요산이 과다해서 가장 먼저 엄지발가락이라든가 또는 발목 이런 관절을 타격하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때 당시가 지금이 35살이니까 그때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왜냐? 1984년생이기 때문에. 30살의 나이에 과다 체중과 또는 여러 가지 집안의 가족력 때문에 통풍이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40여일간 대중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양 북쪽에 있는 자모산의 특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각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지 아니면 요양을 해서 단순히 치료만 했는지 당시에 영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의 의료진이 김정은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양에 들어간 것이 정보기관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1차로 그런 건강상의 타격을 받은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40여일간의 요양 후에 꽤 괜찮은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는 근데 요양 이후에도 상당 기간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팡이를 손에서 놓게 됐고 한동안 체중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쇼에서 본 김정은이는 체중도 많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거의 120kg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초과하지 않을까. 두 번째 제가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통풍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이는 기관지염, 고도비만, 심장질환, 노인성 당뇨 등을 앓았습니다. 김일성 장수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김소연이라는 탈북자가 2014년 김정은이의 건강이 많이 논란이 될 때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은 기관지염과 고도비만, 심장계통 질병에 시달렸다. 60대 이후에는 노인성 당뇨도 앓았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적도 많다. 1989년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처참하게 피살되고 동구권이 무너질 때 쇼크를 받아 장기간 은둔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스피드 광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후 치료를 위해 오래 자리에 누워있다가 당뇨를 앓았다. 김정일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늦게 잤으며 폭음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김정일은 여성 편력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후계자가 되느니 마느냐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업 앤 다운을 겪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역시 김정일이는 당뇨를 앓았고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일성이는 1993년 핵 개발을 해서 엄청난 국제적인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듬해에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정일이는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저지르고 오이사 조치라든가 많은 제재 조치를 받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역시 이듬해인 2011년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정은이는 여기에다가 담배까지 핍니다. 그래서 피터 칼슨이 증언한 대로 폐기종에 걸린 것처럼 쌕쌕거리고 호흡이 거칠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흡연과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권력 스트레스입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정은이는 대내적으로도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 트럼프에게 망신당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권력을 유지하는 항상 스트레스. 장성택 처형에 앞장섰던 그런 자신들의 2인자급 부하들이 언젠가 내가 건강을 잃게 되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터지면 나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의 이빨로 나를 물어뜯지 않을까 하는 권력 스트레스.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이러한 위험 요소로 보자면 비록 나이가 35살로 젊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건강 이상이라고 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권력의 마탄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